네, 계속해서 정치화담 여담 이어가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 정화성 논설위원, 그리고 정치부 박석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만이 내란 진압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의총에서 한권한대행 표를 관련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 있을까요? 부결로 당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단순 과반수로 의결 종족수를 정할 경우에는 이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표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이고 의결 종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에는 저는 참석해서 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자 먼저 홍석준 전 의원. 일단 어제 한덕수 대행이 이 헌재 재판관 3명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보류하겠다. 기자회견을 또 급작스럽게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또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29번째 지금 탄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그 탄핵의 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직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또 감사원장은 또 전 정권 수사한다고 탄핵을 한다든지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처럼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어떤 검사들을 또 무더기로 탄핵했는데 저는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그리고 어떤 국가 신인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지금 현재 직면해 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한다? 근데 또 사유도 보면은 참 황당한 사유입니다. 이게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만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간곡하게 좀 여야 좀 합의를 좀 해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어떤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라든지 걱정이 없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행동이구나 하는 어떤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빨리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국가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소위 비상계엄 이후 내란, 탄핵 이런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당이 그냥 그 항상 기승전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문제를 어떤 국가적 위기나 국가적 혼란 상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해법이나 또는 여야가 협의해서 국회에서 뭔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도리어 정쟁의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자체는 아까 앞서도 변호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6인 체제하에서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법적 한계나 또는 또 다른 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놓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9명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합의와 그 법적 그 절차,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덕수 권한대 입장을 10분 이해한다면 예컨대 뭐 12월 말일까지 국회가 좀 더 논의해서 협의해 달라.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절차대로 헌법적 절차, 법률적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법에는 합의는 권고고요. 그 법적 절차는 그 의결 정족수, 즉 네. 과반수든 3분의 2든 결정이 나면 그거는 법적 그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는 그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만 안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모든 그 헌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나 아니를 떠나서 네. 그 권한대행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지금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행태는 매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화순 소령 이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안이 지금 오후 3시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네. 표결이 곧 시작될 텐데 자, 그렇다면 탄핵이 인정되는 의결 정족수를 총리에 준하는 과반인 151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준하는 200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건 이 본회의가 이제 3시에 열리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거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151명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이 야당 의원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죠. 네.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물론 어제 이제 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이제 표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그게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김혜지 의원, 그다음에 한지아 의원. 네.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게 야당 추천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네. 이분들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니까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전제하에 네. 보면 4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명은 찬성표,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혹시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물론 무기명이니까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냥 추론입니다. 예. 제가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만약에 200명으로 표결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이제 권성구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표결하겠다. 이거는 부결시킬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예, 151명이 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든 야당 의원만으로도 표결이 이 통과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본회의에는 아예 불참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151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 행보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자, 박석영 기자. 일단 총리 기준 의결 정족수냐 아니면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탄핵 발의안의 탄핵 이유를 보면 총리 때 잘못한 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잘못한 것을 같이 섞어놨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지금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총 5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리 시절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시절 거부터 좀 보면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던 거
그리고 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정부 운영을 시도한 점, 이런 점들을 꼽았고요.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위를 보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네. 일단 민주당이 내세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 이해하십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총리 시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치라든지 내란 어떤 공모 묵인이라든지 공동 국정 운영을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하고 발표했다는 거, 이게 과연 헌법에서 정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란을 뭐 공모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은 완전히 틀리는 게, 한덕수 총리 본인 자신이 본인은 이제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특검법의 문제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결국은 국무회의 전체의 어떤 건의를 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총리식의 어떤 특검 거부가 과연 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권한 대행 시기도 역시 상설특검이라든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어떤 이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과연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 통설은 현상 유지적 기능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상 규지적 기능 중에서 인사권은 장관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장관보다 더 낫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과거에 2017년도 황교안 권한 대행 때 결국은 2017년도 3월 10일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어떤 헌법재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고, 3월 10일 이후에서야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했죠. 그런 어떤 중요한 또 선례도 이미 만들어진 것이, 그런 어떤 상에서 지금 현재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민주당이 내세운 5개 탄핵 이유, 자 총리 재임 시, 또 권한 대행 재임 시, 둘 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아쉬운 거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 내란죄에 관련돼서 탄핵하려면 바로 탄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으로 오르기 전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란에 가담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하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 등등에 대해서 먼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은 탄핵을 했고 김영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 스스로 사임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탄핵을 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란 공모 묵인 방조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한대행 임명 관련돼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회가 의결하면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요. 네. 이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해태하는 것은 이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7명이 심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8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헌법재판관, 과거 2017년과 지금이 다른 거는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안 되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 3인입니다. 이미 이 3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상태예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권한은 국회가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3명이 그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또는 권한, 그러니까 자격의 문제가 있을 때 법적 권한에,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때, 자격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가 이건 제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이거는 여야가 정책 합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절차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문제를 심사해야 되는 것을 네. 사실상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저는 이 헌법 질서나 법 위반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잠시 뒤 약 10분 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죠. 자, 오늘 본회의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 통과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이야기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에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네, 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지만 아직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홍석준 전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우원식 국회의장 명확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국무총리에 준하는 과반수 151석 이상이면 가결될 거로 본다,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다른 큰 혼란이 올 겁니다. 헌법학계에서 말하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많은 분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준해야 된다는 설이 있고, 또 물론 또 소수설은 또 국무총리로 해서 된다는 그런 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제 3설은 권한대행의 직무에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업무로 인해서 탄핵할 때는 대통령이 준하는 의결 정족수, 그리고 총리 관련된 업무는 또 총리 의결 정족수, 그런 어떤 3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년도 판에는 제 3설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1명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만약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헌재에서 이걸 또 심리를 하는데, 이게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심리가 뒤바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 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볼 수 없던 정말 그 초유의 혼돈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판단의 기준점으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박성영 의장, 우원식 의장 얘기는 입법조사처 의견대로 좀 참고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입법조사처 기준이 뭐냐, 이걸 참고해 봐라라는 얘기인데, 심지어 입법조사처에서 낸 의견도 민주당 의원이 질의했을 때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했을 때가 서로 달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이제 입법조사처의 판단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입법조사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이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했을 때 각각 미묘하게 조금 달라져서 혼선을 헌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말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 이윤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 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준비 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달이 헌법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돼 있는데 각 그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변호 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이실까요? 예, 계속 변호인단을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내일 계획이신가요?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3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그리고 중복적 소환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본 기일 가면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탄핵 심판 본 기일 가면 윤 대통령 직접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 150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 기일이 이틀 2번밖에 안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건 아니죠? 지금 다음에 준비기를 마칠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발송 송달이라는 것은 유치 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가 앞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근거가 무엇이냐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소환을 보도가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2번째 소환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검찰에 소환, 경찰에 소환한 것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9일까지 합하면 공수처 3번 아닌가요? 2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전에는 경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시 전에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뵌 적 없습니다. 통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따로 별도로 대응을 하시거나 저는 오늘 재판부의 의견서 신청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 변론기일에는 대통령님 직접 출석하시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를 마치고 나온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변론기를 갖기로 했다라는 게 주 얘기고요.
자, 탄핵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에서 탄핵 심판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상황도 개시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영 기자 하던 얘기 계속 좀 해보죠.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를 하겠다. 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자체도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미묘하게 다른 답변을 내놔서 좀 혼선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 그러니까 과반이죠. 이 과반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200석이 적용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가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입법조사처는 해명 자료를 내고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게 아니라 언론 동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추가적인 입장이 나와서 그 의견을 추가했을 뿐이다.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다. 명확한 게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 표결에서 151석 이상 그리고 200석 미만으로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명문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예상되는 수순은 첫 번째는 이 151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느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이거에 대한 본안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본안 소송 이전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이 직무정지에 따른 어떤 이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떤 권리나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헌재 이 법원이 이걸 인용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탄핵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국 국회에서는 151석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후에 법적 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런 탄핵 정족수 논란, 자,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대로일 때 만약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통과가 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의 현재 행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권한대행을 제대로 못해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제 있었던 본인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로 충분히 아닐까. 탄핵안 찬성표 던지실 겁니까? 고민을 많이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만 저는 일단 지금 생각은 참석해서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고. 네, 자, 홍석준 전 의원,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해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으로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표 넘으면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떤 탄핵 소추의 어떤 이슈하고 지금 비상시국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수습하기 위해서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를 하는데 지금 국회 의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이라든지 일부 야당에서도 또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151석 이상으로 만약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탄핵 결정의 방망이를 이제 두들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남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자 권한대행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151석 이상으로 지금 되면은 과연 국무총리는 설사 직무정지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권한대행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제 주석해설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장관이 탄핵을 당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신분이 또 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이견이 있는 게요. 네.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경우와는 좀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장관의 겸직은 예를 들면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때로는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아예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 서열상 예. 국무총리가 안 되면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권한대행으로서의.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된다면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 지위나 권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위나 어떤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위의 변화는 없고 다만 다른 사람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기존의 자신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다만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상황이 묘한 게 이번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해서 표결을 진행할 경우에 실제로 찬성표가 201표 2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러냐면 이건 151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절차적 문제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151석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3분의 2가 더 나와서 가결이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 삼는 거는 151석을 기준으로 했다는 걸 문제 삼았기 때문에 표가 몇 표가 더 나오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 151석이 맞냐의 문제를 갖고 아마 그 본안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박성영 기자 오전에 취재해본 바로는 어때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8표 이상이 이 가결에다가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윤계는 물론이고 또 비윤계에서도 이번 이 탄핵 소추안 발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적인데요. 여권의 방어 논리가 궁색하다 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비윤계 내부에 좀 있기는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야당의 어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파 불문 이런 내용들이 좀 여당 내 주요 기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이번 탄핵에 힘을 보태게 되면 또다시 또 탄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줄줄이 탄핵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고심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내부의 의원들이 있어서 좀 아직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